아, 오늘 야간이네요. 그래도 뭐 조명은 잘 있고, 어이구, 이렇게 끼어들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던 차가 차선을 변경해서 했는데, 오른쪽 차와 부딪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블랙박스 차량의 신호는 파란불이었고요. 주행을 잘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왼쪽 차량의 차선을 좀 움직여서 이걸 피하려다가 오른쪽 차량이랑 부딪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두 분 판단을 좀 들어볼게요. 두 분 화이트보드에 써주십시오.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과 상대 차량의 과실. 이게 양쪽의 차량이 좀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오 변호사님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블랙박스 차량은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박 변호사님 볼까요? 아, 똑같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블랙박스는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선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오 변호사님 이렇게 써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사고 영상을 보면 네. 그 블랙박스 차량은 녹색 신호에서 그냥 직진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굉장히 차선 변경에 어려운 지점에 있고 네. 또 횡단보도를 조금 물고 들어가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그 상대방 차량은 우리 차가 거의 근접했을 때 갑자기 차선을 변경을 맞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차선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 보면. 그리고 또 가장 큰 부분이 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1차선에서 움직인 이 차량이 우리 블랙박스 차량과 저 지나가다 부딪힌 차량까지 다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 네네, 그런 그렇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과실 비율 똑같이 써주셨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도 비슷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 비접촉 사고라고 흔히들 하죠. 예. 지금 1차선 블랙박스를 보면 그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네. 뒤쪽 차들이 좀 지나간 다음에 네. 천천히 차선을 변경한단 말이죠. 앞에 보면은 뒤에 예. 있는 차량들이 앞으로 좀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했는데 네. 저기는 실선이에요.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 변경이 할 수 없는 그렇죠, 차선 변경 그렇죠. 금지 구역이고요. 네. 또 깜빡이도 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네. 지금 그 실선 구간이 한 두세 개, 그러니까 점선 구간이 하얀색이 두세 개인 걸 보면 한 15m 전후 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색불에 정규 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 상황을 알아서 블랙박스 운전자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에 대한 안전거리 의무에서 이제 과실이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블랙박스 차량에 비해서 상대방 차량이 100% 과실이다.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옆 차선으로 가던 중에 그 3차선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도 물론 블랙박스 차량이 좀 옆차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주의를 고려를 보긴 해야 봐야 되겠지만 되지만, 네. 이런 급박한 사정에서까지 할 수 있는 보기는 좀 그 주의무를 어렵지 기대할 않았을까. 의무는 네. 없다. 그래서 3차선에서 지나가서 부딪힌 차량에 대한 손해를 상대방 차량이 모두 져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아, 두 분이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또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지금 끼어든 그 차량 차선이 이렇게 좌회전 차선이었네요. 네, 좌회전 차선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따가 차선 직진 차선으로 변경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끼어든 네, 거네요. 거기는 실선이란 말이죠. 음, 거기선 전혀 차선 변경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 말씀 들을 때 저는 블랙박스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보면서 하나하나 또 익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 끼어들기 비접촉 사고로 인해서 만약 3중 추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원인 차량이 있을 거고 뭐 맨 앞에 차량도 있을 거고 중간 뭐 맨 뒷 차량 뭐 이렇게 과실비로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달라질지 사고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네. 한번 대략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지금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모두 배상을 해야 100%고,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과실 비율이 나눠졌다. 네. 그러면 비적법 사례에서 아까 상대방 차량이 70이고 그 블랙박스 차량이 30이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이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블랙박스 네, 차량의 네.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정해지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가 배상해야 되는데 이쪽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거죠. 과실 비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몇 퍼센트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뭐한데 그쵸? 네. 과실 비율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내주신 블랙박스 그 상태에서는 일단 제일 왼쪽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견 두 분이 똑같이 내주셨고요. 아마도 실제도 그렇게 과실 비율이 나왔을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염두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